안녕하세요. 화전몽TV의 한의사 오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편평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또 피부에 왜 그런 형태의 병변을 그런 특이한 병변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손이나 발에 생기는 일반적인 사마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는 가장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그 바이러스를 바로 HPV, 즉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개체 사이에서 전염을 하면서 숙주, 즉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세포를 변형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애들을 말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RNA, 요것들만 이 껍질 같은 거 안에 뗄롱 갖고 있는 이런 단순한 애들이 바이러스입니다. 얘네들은 손발도 없고 눈, 코, 귀도 없어요. 얘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우주선 같이 생겼죠, 얘는. 아무튼 여기 바이러스 종류들을 보자면요, 헤파타이티스 B, 이거는 B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리고 HIV, 이거는 뭐죠?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그리고 독감의 원인으로 보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얘네들도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파필로마 바이러스, 즉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그림을 보니까 얘네들은 나선형이 두 개가 꼬인 DNA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무튼 우리 인간의 몸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들은 각각 프로그램된 대로 자신의 생로병사를 다하고 또 새 세포로 교체되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개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원체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핵에 얘네들이 숑 들어가면서 핵에 있는 DNA 정보를 변형시켜 버리면은 그 세포가 병이 들고 독특한 증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투명하고 그 안에 맑은 푸른색 세포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바이러스가 어딘가에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감염이 된 세포는요, 이제는 자신의 기능이 아니라 엉뚱한 기능을 하고 또 형태도 변하고 내 몸에 있던 세포지만 이제 이래저래 골치 아픈 애들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이 맑고 투명한 세포들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징그러운 이런 형태로 변해버린 거죠. 그림으로만 봐도 좀 기분은 별로죠. HPV 타입 1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마귀입니다. 바로 이 발바닥에 그리고 손바닥에 생기는 그런 일반적인 사마귀예요. 이건 조금 심한 사진이죠. 그리고 HPV 타입 2 2번은요, 우리가 또 이것도 자주 볼 수 있는 사마귀입니다. 손가락 같은데, 발가락 같은데 생기는 이런 동그란 사마귀들을 말해요. 그리고 편평사마귀를 일으키는 HPV는요, 3번입니다. 3번만 있는 게 아니라 10번, 28번, 49번도 편평사마귀에 속한다고 진단을 하는데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생김새가 평평해요. 평평하고 꽤 넓죠. 서로 연결해서 지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평평하고 넓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편평한 사마귀, 편평사마귀입니다. 그런데요,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편평사마귀를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병변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상당히 작은 애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작은 뾰루지처럼 생긴 애들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도 편평사마귀일까요? 사실 정확한 거는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즉 병변을 떼어서 검사실에 보내서 사마귀 바이러스가 발견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진료실에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기만 해도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편평사마귀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세개 같은 이런 형태죠.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가 많아지고 그래서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 그림들 있죠. 얘네들 좀 다르죠. 이건 사마귀가 아니고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양성종양이고요, 별명이 검버섯입니다. 실제 편평사마귀로 진단을 받거나 또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하고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약 절반 정도는 알고 보면 편평사마귀가 아니고요, 지루각화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지루각화증에 대한 자세한 감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편평사마귀를 포함한 사마귀들은 왜 피부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의 병을 만드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은 먼저 우리의 피부를 구성하는 조직을 알아봐야겠죠. HPV, 이른바 사마귀 바이러스는 우리 피부에서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에 침입을 합니다. 그보다 더 깊숙한 곳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그나마 다행인 셈이죠. 그럼 그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몸 전체를 덮고 또 보호하는 피부의 표피층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제일 아래층 하이포더미스, 여기는 피하 지방 같은 애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더미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진피, 즉 진짜 피부층, 얘네들이 진피층이고요. 그 다음에 에피더미스, 얘네들이 표피층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큐티클, 각질층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에피더미스, 즉 요 표피,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피층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바로 각질 형성 세포, 즉 케라티노사이트입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접근을 하자면요, 얘들은 가장 아래 기저층, 즉 이 표피와 진피층의 경계선, 여기서 발생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올라와서 각질을 구성하는 세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큐티클, 즉 각질층을 형성하고 이후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마귀 바이러스는 바로 얘네들이 세포핵 안으로 침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 안에서 DNA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세포들이 자연스럽게 죽고 각질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더 빨리 분화되게끔 증식을 유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어서 각질이 되어서 떨어져야 될 팔자인 이러한 각질 형성 세포 애들이 너무 오래 살게 되는, 장수하는 셈입니다. 그 장수하는 각질 형성 세포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인구 밀도도 올라가겠죠. 그럼 층층이 쌓이고 하다가 그 조직이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HPV, 즉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중에서 편평사마귀 바이러스는 이런 형태가 비교적 넓적하고 편평하게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 애들인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사마귀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또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증식하는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어떤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